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취임 이후 첫 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진땀을 뺐습니다. 현금 지급 공약과 차 없는 도청 등의 현안을 두고 공약 후퇴, 독단, 즉흥적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이상정 의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와 70대 어르신, 농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며 김영환 지사의 현금 지급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따져 물었습니다. 양육수당과 출산수당, 감사효도비, 농민수당 등 현금 공약이 모두 지급액과 시기가 후퇴했다며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도비로다가 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양육수당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사업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수준인데 김영환 지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사과부터 하라는 건 성급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다만 양육수당과 출산수당은 정부 지원금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지급하고 감사효도비는 65세 이상 30만 원이 어렵다며 80세 이상 10만 원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인 수당 100만 원 지급 공약은 내년에 현재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차츰 금액과 대상을 늘려나가겠다며 이번 달 말 예정된 시행안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첫 번째 질의를 가지고 도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조금 기다려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야당의 두 번째 저격수로 나선 박진희 의원은 차 없는 도청과 아직은 실체가 모호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은 차 없는 도청 사업 추진을 두고는 즉흥적이고 독단적이고 가볍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지사의 즉흥적 언행에 혼란스러운 행정. 신뢰의 장이 되어야 할 도정은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김 지사는 민원인들이 도청 주차를 위해 애를 먹는 상황을 왜 지난 12년간 해결하지 못했냐고 반박하면서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많은 일 가운데 차 없는 도청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도 직원들과 도민들에게 불편하게 해드렸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괴산 출신인 김 지사는 제천과 괴산, 보은 등의 낙후도가 심각하다는 김꽃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에 대해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은 이뤄졌지만 초동 수사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지울 수 없고 이런 맥락에서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청주 오창의 아파트에서 아름이와 미소 두 여중생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름이의 계부인 57살 A씨로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두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붓딸 아름이에게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강제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붓딸 아름이를 상대로 한 범죄를 강간으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A씨의 행동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A씨로부터 강간, 범행 등을 당한 경위를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했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친족성 폭력, 그루밍 성범죄, 아동학대 등을 저지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면서도 부실 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참고인 조사만 했다면 미소의
그 녹화 진술 때 그 페이스북 내용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했다면은 거기에 범행 사진도 있고 확실히 확인했다면은 이 두 아이가 이렇게 억울한 개죽음을 안 당했을 겁니다. 형사재판은 끝났지만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 퇴거를 둘러싼 명도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청주병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청주병원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병원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은 부당하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병원 건물과 토지는 지난 2019년 178억 원의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시는 병원 측의 상고에 따라 강제 집행 신청 등 퇴거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청원생명축제 등 모두 3개의 지역 축제를 대비해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청주시는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꾸리고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한편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청남대에서,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오창읍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서, 초정약수축제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 자치단체는 수입이 늘고 기부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한 세액 공제뿐 아니라 30% 범위에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유치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홍보 수단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자치단체마다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일명 고향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 거주지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한 해 500만 원 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청주 거주자가 고향인 충주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의 세액 공제와 3만 원의 농축산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10명 중 9명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민과 관내 거주자 1,933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7%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고 38.1%는 명칭은 들어봤지만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듯 제도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겠다는 응답자도 절반인 50.9%에 불과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절실해진 겁니다.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에는 개별 전화와 서신, 문자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호별 방문을 통해 기부제를 홍보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게다가 출향인사의 향후회와 동창회에서의 권유와 독려도 금지돼 있어 자치단체마다 홍보 수단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또 관련된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는 것과 이제 기금 운영을 위한 각종 이제 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도민 홍보를 통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에 접수될 고향사랑 기부금 규모가 한 해 14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면서 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최근 실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부쩍 많아지면서 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스포츠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스포츠 선글라스 제품 10개를 비교 시험했더니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테니스나 골프는 물론 야외에서 활동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스포츠 선글라스. 피부 노화 방지와 자외선에 노출돼 있는 눈을 보호하고 최근에는 패션 용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햇볕이 세서 안구 보호 차원에서 끼고 그다음에 이물질이 날아왔을 때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있는 10개 제품을 선정해 비교 시험했습니다. 핵심 성능인 자외선 차단율은 모든 제품이 99.9%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부심 방지 성능과 관련된 가시광선 투과율은 대부분 10%대로 우수했지만 변색 렌즈가 적용된 한 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투과율이 높았습니다.
충격 시험에서도 전 제품이 이상 없었는데 시마노와 나이키, 스위스 밀리터리의 3개 시험 제품은 충격량을 높인 가혹 조건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가격은 2만 원대에서 28만 원대로 최대 11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여름철 차 안에 장시간 방치하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해야 되고요. 너무 짙은 색 선글라스를 밤에 운전용이나 도로 중용으로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포츠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렌즈의 특성과 편의 기능을 따져 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충북이 강력 반대해온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어제 정례회를 열고 지난 2020년 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KTX 세종역 신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확정 등 상황 변화가 생겼다면서 행정수도로의 기능 완성을 위해 KTX 세종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대책위는 최근 원희룡 장관이 충북이 반대하는 한 세종역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세종역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응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괴산 시골 절임 배추 가격이 인건비와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인상됐습니다. 괴산 시골 절임 배추 영농조합법인은 임시총회를 열고 20kg 한 상자 가격을 지난해보다 5천 원 오른 4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괴산군의 지난해 절임 배추 판매 규모는 81만 상자, 28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